Fast track. 이 강의는 여러분들이 패스트트랙 교재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거치대에 놓고 교재 내용을 따라가면서 학습해 보세요. 단, 어휘는 스마트폰만 보아도 학습이 됩니다. 66강 용어 13에서 22 13번 빛의 굴절. 빛은 밀도 차이가 있는 매체를 통과할 때 굴절을 합니다. 공기라는 매체하고 물이라는 매체는 밀도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물 밖에서 물속의 물고기를 보면 물고기는 실제 위치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스팔트 위에 아지랑이가 피어나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14번 상원과 하원. 우리나라에는 없는 제도이지만 미국과 같은 나라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들이 있죠. 국회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미국 헌법 제1조는 미국 의회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양원제를 채택했는데 하원은 주민을 대표하고 상원은 대체로 주를 대표합니다. 상원은 각 주마다 6년 임기인 2명의 상원의원을 뽑죠. 하원은 세금과 경제에 대한 권한과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면서 2년을 임기로 각 주마다 인구수에 따라 의석을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는 53명이고 알래스카주는 1명의 의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15번 영연방. 브리티시를 빼고 커먼웰스라고도 합니다. 영연방 국가는 예전에 영국 정부로부터 통치된 나라들로 구성되어 있는 연합체를 말합니다. 영국 여왕을 나라의 상징적인 군주로 인정하고 있죠.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인도, 파키스탄, 가나, 프로키스, 케니아, 나이지리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레소토 등등등등 54개국이나 됩니다. 16번 밸런스 트랜스퍼. 이건 적당한 번역어가 없는데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는 돌려막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카드와 연관되어서 실제로 크레딧 카드 밸런스 트랜스퍼라고도 합니다. 카드 회사에 내야 할 돈을 다른 카드 회사 돈으로 내는 거, 보통 이자가 낮은 쪽으로 옮기는 것을 말하지만 돈을 내야 할 시점을 늦추기 위해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돌려막기라고도 한다는 이거죠. 17번 대공황. 1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여러 나라들이 생산 능력이 아주 급성장하죠. 그래서 그들의 생산이 수요를 초과하게 됩니다. 자동차를 비롯한 공업 제품은 새로운 수요처를 못 찾죠. 농업 생산물도 공급이 수요를 훨씬 웃돌았습니다. 또 주식시장이 활성화되니까 실제 주식 가치를 뛰어넘어서 주식 가치가 굉장히 올라가죠. 결국 주식 버블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보호무역, 통화긴축 등 산적한 문제들이 1929년 10월 29일에 블랙 튜즈데이에 미국 주식 가격을 급락시키면서 전세계 불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파급된 불황은 결국 해결을 위한 돌파구를 전쟁에서 찾으려고 한 나치즘의 대두로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졌다라는 것이 요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18번 연역법. 일반적 사실이나 원리를 전제로 해서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를 결론으로 이끌어내는 추리 방법을 말하죠. 경험에 의하지 않고 논리상 필연적인 결론을 내게 하는 것으로 3단 논법이 그 대표적인 형식입니다.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모든 아버지도 사람이다. 그러므로 아버지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다. 와 같은 식입니다. 연역은 디덕션이라고 하고 3단 논법은 실라기즘이라고 하는데 실라기즘은 그리스말로 원래 연역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3단 논법이라고 알고 있는 건 올바른 연역법이라는 어원을 갖습니다. 19번 귀납법.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를 전제로 해서 일반적인 사실이나 원리로 나아가는 연구 방법을 말하죠. 대체로 인과관계를 확정하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한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한다. 이런 식으로 추론하는 거예요. 20번 골드러쉬. 과거에는 금이 발견되면 모두 왕이나 지배층이 가져갔죠. 그렇지만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시는 평범한 사람들도 금을 찾아내기만 하면 장소나 양에 상관없이 자기가 소유할 수 있다는 새로운 풍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당연히 세상은 황금 열풍에 휩싸이게 되었죠. 그로 인해서 미국에 대한 환상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숫자 49 뒤에 ERS를 붙여서 49ers라고 부르면 이건 1848년에 캘리포니아에서 금이 처음 발견된 그 다음 해 1949년에 금을 찾아서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몰려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기온이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기온이 올라가는 방법이 온실을 덮이는 원리와 같다고 해서 온실 효과라고 부르는 거죠. 그린하우스 이펙트라는 용어도 봐두시기 바랍니다. 22번 표음 문자와 표의 문자. 표음 문자는 소리를 의미하는 글자죠. 표의 문자는 사물이 의미를 나타낼 뿐 소리와는 연관이 없는 문자를 말합니다. 영어나 한글은 표음 문자에 해당하고 한자나 이집트의 상형 문자는 표의 문자에 해당하죠. 잘 아시는 것처럼 한자의 내천자는 물이 흐르는 모양을 따서 만든 글자죠. 산 모양을 따서 뇌산자를 만들었고요. 그런 것들이 표의 문자입니다. 27에서 1강 자주 나오는 답변이 끝났습니다.